목소리가 안 좋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환절기고 좀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그래서 상남자처럼 난닝구 입고 다니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음, 반바지에 이렇게 난닝구 입고 돌아다니거든요. 동네에서는. 그래가지고 한번 경찰에 신고당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막매가 먼저 보겠습니다. 제막매가 봅시다. 갈비 정식 본문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준 추가 자료 본문으로 봐도 돼요. 이게 내 교재 틀이지. 갈비 정식 같은 경우는 자, 몇 쪽일까요? 제가 정식이 없어요. 정식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 근데 정식으로만 딱 정리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교과서로. 4단원이에요, 4단원. 4-1이니까 다 취향 존중합시다. 취존. 찾았어요? 이게 학습 활동에 실려 있는 부분이어서 학습 활동 부분에 있을 거예요. 자금 하나씩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제막매 가봅시다. 일단 맞춤법은 지금 못하는 친구들 있어서 한번 잡을게요. 보강. 네, 보강. 문학도 너네들 계속 학교에서 하고 있죠? 따라갈만 하죠? 우리가 첫 시간에 해서 망각했을 거야. 동동 기억해요? 그리고 또 뭐 배웠어? 동석가, 서경별곡, 가시리 이런 고전문학 작품들 한번 봤죠. 고려가요의 특징.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복습한다 생각하고 듣고 문제도 계속 푸셔야 되고 어쨌든 제막매가 봅시다. 제목부터 봅시다. 제망 뭔 말일까? 제망 얘는 제사야. 망은 뭐야 망? 망자입니다 망자. 그럼 죽은 망자에 대한 제사인데 누가 죽은 것 같아? 매? 매는 뭘까 매? 자, 누이입니다 누이. 슬프죠 벌써. 이거 이미 그 갈선샷에서도 한 번 했었죠. 선생님 기억나요? 아,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그러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제사하는 노래 일단 제목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점은 누가 죽었다? 누이가 죽었다. 거기에 대한 추모에 대한 시구나 이 정도 우리 파악할 수 있겠지. 작가를 보니까 월명사라고 했는데 월명사 알아요? 월명사 모르죠? 이분은 이제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없으세요.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의 갈래가 뭘까? 우리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뭐인 것 같아요? 맞아요. 향가예요, 향가. 대망대가 같은 경우는 향가입니다, 향가. 그래서 신라 때 노래인데 신라의 노래고 보통 스님이나 화랑 같은 계층들이 많이 향유했다, 많이 불렀다라는 거 알면 되고 그럼 향가의 특징 먼저 우리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일단 향가의 정의는 일단 우리말 노래예요. 신라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말 노래. 이때 향자가 우리 고향 할 때 그 향자야. 그래서 우리말의 노래, 우리 고향의 노래다라는 뜻이야. 향가라는 거. 신라 때 불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향가 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최초의 정형시다 이거야. 최초의 정형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라는 건 그전까지에는 우리 노래라는 거, 시라는 거에는 형식이 없었다라는 거야. 언제 생긴 거야? 이때 생긴 거야. 그럼 얘 형식이 중요하겠지. 시험에 나오겠죠? 자, 향가의 형식인데 얘 같은 경우는 몇 줄로 돼 있어요? 해보세요. 10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수에 따라서 4줄짜리 향가를 4구체, 8줄짜리를 8구체, 10줄짜리를 10구체라고 하는데 얘는 몇 구체? 10구체. 형식 같은 거. 10줄이라는 거야, 10줄. 이 19체 향가가 향가 중에서는 넘버 원, 최고로 고도의 그 서정성과 그런 문학성을 가지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도. 19체 향가를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산회가라고도 부릅니다. 산회가.
우리 19체 향가의 특징부터 봐야겠죠. 그럼 19체 향가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일단 몇 단 구성일까요? 몇 단 구성일까? 찍어보세요. 4, 4, 2로 구성합니다. 그럼 몇 단 구성이야? 3단 구성이에요, 3단. 일단은 3단 구성이다라는 게 특징이야, 3단 구성. 우리말 노래들은 다 3단 구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기, 서, 절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시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 이런 말을 쓰잖아. 들어봤어요? 기승전결? 그건 4단 구성이고 우리말 노래는 다 3단 구성이야. 생각해봐. 시조 몇 단 구성?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이지. 자, 가사 몇 단 구성? 서사, 본사, 결사라고 말한단 말이야. 3단 구성. 그러니까 우리 노래는 다 3단 구성이에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두 번째, 이 마지막 결 부분 있지? 두 줄 나온 거. 그 아홉 번째 행, 구행이라고 할게. 이 구행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 낙구. 이 낙구의 구행에 감탄사가 나와요. 이게 이제 형식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왔어? 감탄사가 보니까. 아홉 번째 줄에 뭐가 나와요? 아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감탄사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낙구의 기능이 세 가지나 있어. 일단은 이 아홉 번째 행에 감탄사를 씀으로써 시상을 어떻게 할까? 집약합니다. 압축시킨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 시상을 마지막 부분이니까 마무리. 자, 그리고 R을 기준으로 시상이 어떻게 되기도 해? 전환되기도 해. 자, 이런 식으로 낙구의 기능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근데 이게 하나 더 보면 어디에 영향을 주냐? 뭐 우리 또 3단 구성 아는 갈래 뭐 있어? 내가 말했는데. 초장, 중장, 종장의 시조. 시조의 종장에는 항상 특징이 있죠. 뭐가 있어요? 보자. 시조 종장을 보면 갈래 공부도 하셔야 돼요. 시조 종장의 첫 음보가 처음에 나오는 게 몇 글자야? 세 글자야. 삼음보. 삼음절. 음보가 삼음절. 이게 이제 또 시험 문제 많이. 그러면 상가는 언제야? 신라 때죠. 이게 영향을 줬다라고. 상가의 구행의 낙후가 시조의 종장의 첫 음보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다. 이제 갈래론적인 부분. 네.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보면 얘는 상가 같은 경우는 배경설화랑도 같이 전달돼. 배경설화와 함께 전달. 노래만 불린 게 아니라 이야기도 같이 전달됐다라는. 하나만 더 보면 또 얘 표기 자체는 되게 독특합니다. 향찰로 표기돼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향찰이 뭐냐면 이 당시야 생각을 해봐. 신라 때야. 우리말이 있어 없어? 우리 글자 있어 없어? 후민정음 없어. 그럼 뭐로 적었을까? 어? 한국어. 그러니까 한자로 적었겠죠. 여기 한문을 내가 안 넣어놨네. 한자로 적었어요. 근데 한자를 어떻게 한 거야? 사용한 거야. 한자를 음이나 어, 훈이라고 하죠. 훈을 짜서 이걸로 표기합니다. 이게 뭐야? 향찰이야, 향찰. 향찰이야. 예를 들어 이게 너네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당시에 우린 글자가 없었다 얘들아. 한문으로 그래서 빌려서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미안해.
이 소리를 쓰고 싶은 거야. "미안해. 미안해."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향찰 표기는? "미안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편안한 바다해. 그럼 얘는 뭘 딴 거야? 아름다울 미니까. 그치. 니 그리고 편안할 아니죠. 얘도 따죠? 해. 그럼 얘는 음자를 써서 어떻게 한 거야? 표기한 거야. 이해됐어? 미안해. 또 이럴 수 있어. 친구들 중에 하늘이라는 친구 있잖아. 김하늘이야, 이름이. 그럼 이걸 표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성김자에, 그러니까 세금이죠, 세금. 이거 김으로 표기 많이 하니까. 김하늘. 이렇게 표기하는 거야. 얘는 뭘 딴 거야, 그러면? 얘는 음을 땄고, 얘는 뭘 딴 거야? 뜻을 딴 거죠. 이런 식으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했다. 이런 향찰 표기로 적혀진 작품이 뭐야? 얘야, 제망매가. 그래서 배경사랑 함께 전달되고 낙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사실 3단 구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다잘 표기했어요? 뭐야? 표기했어요? 됐나요? 됐어요. 그럼 빠르게 한 번만 보겠습니다. 금방 끝나요. 오래 걸리잖아. 첫 번째부터 생사길은 뭔 말이야? 생사가 뭐야? 생사 한자 써져 있는데 삶과 죽음이죠. 삶과 죽음의 길은 이해. 삶과 죽음의 길은 이해가 뭐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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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내가 좀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해줄게. 여기에 이해 여기 있다고 이해 이해 여기에라는 뜻이야.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린다. 그럼 이해가 안 갈 거야. 어? 일단 머뭇거린다고 나오는데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이 여기는 어디야? 어? 이승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있는 공간은 뭐예요? 이승입니다. 삶과 죽음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고. 자, 상황 판단해봐. 아까 제망매가 누구의 죽음이었죠? 누이의 죽음이야, 누이의 죽음. 그럼 너네들이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가까운 가족이 죽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죽었어. 그러면 지금까지 죽음이라는 존재가 삶과 죽음이라는 그 길이, 그 생사의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면 갑자기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여기 있구나, 가깝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문장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 갑자기 누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어때? 나는 죽음이 멀다 생각했는데 누이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써 가깝구나. 죽음이란 게 이승에 있구나.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구나라고 인식한 거라고. 그래서 머뭇거려져. 그러면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뭐야? 왜 머뭇거려? 죽음이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머뭇거려지는 거야. 어떤 감정일까? 머뭇이 뭘까? 두려움이겠죠, 두려움. 감수성을 좀 더 키워야겠다. 두렵지 않을까? 얘는 된 순서 없다니까.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다고. 그걸 인식한 순간 어때? 머뭇거려진다고. 무서워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거 학교에서 했어요? 했는데 자, 나는 가난다 말도 못한 이르고 그러면 이때 나는 간다고 말도 못하고 한 나래 누구야? 누이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나 갈게라고 말도 못하고 갔대. 어떤 죽음이야?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생사는 뭐 삶과 죽음 이 정도 해석하면 돼요. 삶과 죽음의 길은 미르다 나오죠. 우리 중세국어 하니까 이런 거 보이지 않아? 미르다 안 보이나? 네. 어느 갓을 이름 바람에 그럼 어느 갓을은 뭐야? 중세국어 했잖아요. 이거 만약에 현대어로 바꿔봤을 때 처음에는 아로 바뀌고 뒤에는 으로 바뀌고 반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뭐 어떻게 될까? 얘들아 중세 까먹으면 안 돼. 고전 문학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밑에 부분에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바람이야 바람. 이에저에 여기저기 이런 뜻이야. 여기저기 쓰러질 잎같 이게 뭔 말이야? 쓰러질 잎같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잎같처럼 잎같이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 쭉 해석을 해 볼게. 한등가지, 한 가지. 뭔 말이야? 한 가지, 한 가지. 하나의 가지에선 나고 어찌 가는 곳을 모르돈겨 뭔 말이야? 모르돈겨 발음이 안 돼. 모르느냐? 모르구나. 자 그럼 여기 해석해 볼게요. 자 누이의 죽음이 어쨌든 가을 뭐 추정이 됩니다.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그러면 바람이 불었대. 바람이야. 근데 그냥 바람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요? 이른 바람이라고. 이 바람을 통해서 뭐가 떨어졌어요? 잎이 떨어졌죠. 그럼 여기에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너네 생각해 봐. 너무 이른 바람에 갔다. 어쨌든 바람을 통해서 잎이 떨어진 거야. 잎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일단은? 잎이 누굴까? 누이. 그러니까 이른 바람은 뭐야? 이 바람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 사인이 뭐 죽음의 원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른 바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찍 죽었다라는 거죠. 죽음의 원인, 바람을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이른 바람 여기 이른에 집중을 한다면 이른 바람에 갔어. 누이의 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절이란 단어라는 거는 젊은 나이에 죽었다라는 뜻이야. 요절. 들어봤죠? 요절. 요절했다. 한 가지에서 나고. 이거 이미지를 그려. 나무예요. 음. 잎이에요. 잎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너무 이른 바람에 뭐가 떨어져? 여기저기 잎이 떨어져. 잎이 하나가 이렇게 떨어진 거야. 이게 누구야? 누이고. 이제 갈려있는 잎은 누구야? 화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게 한등가지라고 하는 거. 한등가지. 한 가지. 한 가지에서 났는데 이 한 가지가 의미하는 건 뭐야? 누이와 나의 가지는 누굴까요? 하나의 가지. mother, father. 오케이? 한 가지. 같은 부모입니다. 이해됐어? 같은 부모에서 낳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가는 곳을 모르느냐?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뭐야? 무상감.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자, 나무가 있다 얘들아. 나무야, 나무. 트리. 이미지를 그려봐. 자, 이른 바람에 잎이 하나 떨어졌어. 근데 어떻게 한 가지에서 났는데 그 가는 곳은 모르느냐? 떨어지는 거는 가는데 순서 있어 없어? 없어. 그걸 알아 몰라? 몰라. 뭐가 느껴져? 무상감.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당연히 이 월명사라고 할 때 월명사가 더 먼저 태어났겠죠. 근데 어떻게 같은 부모의 아래 낳았는데 가는 곳은 알아 몰라? 몰라요. 거기 되게 슬프지 않아요? 음. 자, 그다음 마지막. 여기가 제일 중요해. 아야, 이게 뭐라고 했지? 어? 감탄사, 낙후의 감탄사.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돼? 획가닥합니다. 미타 차례에서 맛볼 나. 이때 나는 누구야? 그럼? 미타 차례에서 만나겠대. 누구를? 누구를 만나겠죠? 화자가 만나는 거죠. 그동안 나는 뒀다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지금 승화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승화.
됐어요? 월명사는 스님이잖아. 갑자기 이런 거야. 위에 있는 감정들을 너네들이 하나하나 씹어보세요. 아, 어떻게 삶과 죽음, 그 길이 여기 있냐. 그래서 나 무섭다, 두렵다. 누이가 나는 간다, 오빠 나 갈게. 라는 말도 못 다 이루고 갑작스럽게 죽었다. 어느 이른 바람에 이른 죽음이죠. 떨어질 잎처럼 어떻게 한 가지 한 부모 같은 부모에서 낳는데 가는 곳을 모르는 무상감. 그러다 갑자기 막 그런 거 막 이래. 왜 이래. 미타 차례서 맛볼나 이런. 미타 차례서 만나겠구나. 그동안 나는 도닦아 기다리겠다면서 위에서 나왔던 그런 슬픔 같은 것 어떻게 하는 거야?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겁니다. 승화. 승화라는 용어를 좀 알아둬야 돼요. 이게 이제 정신학 그 뭐지? 정신분석학적 용어인데 약간 이런 거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서 같은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종교, 예술, 운동, 뭐 다른 에너지로 어떻게 하는 거야? 전환시키는 걸 승화라고 해요. 들어봤죠? 이 개념, 승화. 처음 봐요? 근데 이건 이제 문학에서의 승화라는 거는 어, 더 나은 가치로 나아가는 걸로. 일반적인 해석은 이런 거야. 뭔가 부정적인 어떠한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보통 종교가 많이 나와. 종교적으로 또 아니면 뭐 운동, 음,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 이게 승화라는 개념인데 결국에 문학에서는 위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는 나은 가치로 나아간다. 이게 승화예요. 됐어요? 질문?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어요? 근데 여기 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 같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그지? 이상하네. 이거 안 켰는데 난방도 안 켰는데 누구의 입김이 이렇게 센 걸까? 자,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내용을 공부할 때 얘들아 중요한 부분 좀 짚어줄게. 시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일단 여기 상징적인 부분들. 이른 바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떨어질 잎이 뭐냐? 한 가지가 뭐냐? 이거 의미하는 법이 중요하고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는 처럼 같이 있으니까 무슨 법? 직유법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정서 같은 경우 앞부분에서 머뭇거리는 이유는 뭐였어? 두려움.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 뭐 이거 나는 간다 말 못하고 가는 거. 그다음에 모른다 여기 부분에서 뭐가 느껴져? 무상감. 그다음 마지막에 종교적 승화. 무상? 그러니까 다 덧없다 이런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어, 아무런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위에 나도 나오고 아래에 나도 나오죠. 위에 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 누이였죠. 아래에 나는 누구야? 화자예요. 그래서 이거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이런 거고 자, 이때 기능을 물어볼 수 있어. 물론 다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낙구의 기능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세 개 중에서. 메모리?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전환. 위에서 막 슬프고 막 어떻게 가는 데를 몰라 하다가 갑자기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승화해 버려요. 그러니까 전환이 된다라는 거. 정리해 볼게요. 배경설화를 좀 볼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자, 갈래 같은 경우는 이제 19체형 갑니다. 19체다. 자, 추모적이다. 누구에 대한 추모? 누이에 대한 추모. 애상적이다. 애상이 뭐예요? 애상. 맨날 말해주는데 항상 까먹더라고. 애상이 뭐야? 슬픔. 슬플 슬플 상입니다. 슬플 슬플 상. 비유적인 표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한 가지라든지
떨어질 잎이라든지. 자, 종교적이다. 말할 수 있겠죠. 불교적 승화니까. 자, 그다음에 누이의 죽음, 추모 이거는 됐고. 자, 비유가 뛰어나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불교적 믿음으로 극복하고 수용하고 있다. 이게 뭐야? 승화. 종교적 승화. 정확하게 말하면. 자, 다음 배경설화랑 함께 볼게요. 자, 향가는 뭐랑 같이 전달된다 했죠? 설화랑 같이 전달돼요. 설화. 설화를 보면 이런 거야. 월명이 일찍이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해서 제를 올릴 때 향가를 지어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 지내면서 이 향가를 부른 거야. 근데 갑자기 뭐가 일어나? 광풍이 일어나요. 꽝! 막 광풍이 일어나. 그래서 종잇돈이 어디로 날아가냐?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 자, 세계 지도를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어, 뭐야? 마술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원래 여기서부터 그래요. 어, 여기 노르웨이, 여기 영국. 어, 세계 지도인데, 자,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중국, 여기가 중국이야. 좀 약하게 그렸어요. 여기가 뭐야? 그럼 그 옆에 뭐 있어? 중국 옆에 뭐 있어? 튀어나온 거야. 인도.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이 뭐야? 인도에 인도. 서쪽. 이 서쪽, 인도가 뭐라고 느꼈냐면 옛날에 미타찰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대 사람들. 인도가 미타찰이다. 불교잖아, 불교. 불교가 시작된대.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어떻게 된 거야? 이 종잇돈이 서쪽으로 간 거야. 그럼 누이가 어디로 갔다 생각했을까? 월명사는. 미타찰. 그래서 갑자기 그 슬픔이 어떻게 된 거야? 승화된 거야. 아, 누이는 죽은 게 아니구나. 어디 갔다? 미타찰 갔다. 미타찰에서 나 기다리고 있다. 나도 그동안 기다리면서 노닦겠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월명은 늘 사천 왕사에 살았는데 피리를 잘 불었다. 일찍이 달밤에 피리를 불면서 문 앞에 큰 길을 지나다니 달이 그를 위해서 가는데 멈추었다. 가는 것을 멈추. 달이 멈춰. 이로 말미암아 그 길을 월명리라 했고 멸명사 또한 이로써 이릅니다. 이거 월명사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 응. 어쨌든 신라 사람들이 뭐 이게 향가를 숭상하며 오래되었다. 이런 뭐 시송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생각에는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월명사의 입장에서 해볼게. 이건 내 피셜이에요. 오피셜이 아니라 이 향가를 불렀겠죠. 누이 제사 지내면서 이렇게. 성사길 삼가 죽음의 길이 여기 있구나. 무섭다 두렵다. 야 누이야 어떻게 나는 간다 말도 못하냐. 어느 가을에 그렇게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처럼 어떻게 한 부모 한 가지에서 났는데 가는 곳을 모르냐 갑자기 광풍 서쪽으로 가. 아 미타철에서 만날 나.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뒀다가 기다리자. 이렇게 된 게 아닐까요? 나는 나만의 내 피셜입니다. 안 까먹겠죠? 넘어갈게요. 자, 기서결. 횡단 구성입니다. 여기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느끼는 그 감정들 잘 체크해 두세요. 이게 시험 포인트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이거. 이른 바람, 이르다. 의미하는 바는 예기치 못했다, 갑작스럽다, 바람의 실현, 뭐 또는 죽음의 원인 될 수 있겠죠. 떨어질 잎은 죽음, 떨어질 건 죽음이고 잎은 한부모에서 태어난 존재, 누이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표현법 하나만 더 챙기면 떨어질 잎 뭐했죠? 하강적 이미지 이것도 말할 수 있지. 이미지 자체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